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1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또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8거래일 연속으로 소폭씩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오늘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나스닥의 급등은 반도체주와 테슬라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4천억 정도를 후원하면서 트럼프 당선에 일조를 했죠. 그래서 퍼스트 레이디 이런 얘기를 퍼스트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런 얘기도 하죠. 테슬라가 6% 이상 급등을 합니다.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올라간 이유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400불에서 515불까지 올리겠다. 근데 또 거기에 맞춰서 515불을 잘 견뎌내면 650불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트럼프 이기 때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거다.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걸로 보이죠. 그럼 아직도 2개월 동안은 여전히 테슬라는 상승 마인드로 시장 접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것은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급등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브로드컴 24% 올랐었죠. 오늘도 11% 상승합니다. 시총 1조 달러가 지난주 금요일 넘은 상태에서 10%가 더 올라가 버리는 1조 1000억 달러까지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이제 매출이 지난해 대비로 급증했기 때문에 이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아성을 위협할 기업으로 인식이 됐다. 그러면서 강한 매수세가 집중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반 엔비디아 기업이잖아요. 브로드컴과 함께 자체 AI 칩을 개발하면서 매출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여전히 시작인데 다른 기업마저도 따라가는 모습. 옛날에 닷컴 버블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한 기업이 날아가면 다른 기업이 따라가면서 주가를 계속 받치다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후속타로 다른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주가 상승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도 5%나 상승을 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가 있죠. 내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완성했죠.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 못 받았는데요. 마이크론은 받았습니다. 실적 발표까지 나오면은 마이크론도 또 뛸 확률이 높아지죠. 당분간은 나스닥이 시장을 주도하겠구나.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개발했다 해가지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반도체주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양자 컴퓨터의 관련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상승이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밤부터 미국 시장은 FMC가 있죠. FMC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매파적 금리 인하 해서 내년도 금리 인하가 좀 약할 거다. 내년 연말에 미국 금리는 3.5% 이상일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왠지 모르게 내년에 금리가 점점 더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의 나스닥과 다우를 보시면요. 다우는 8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계속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고점 넘어가고 이 고점 부분보다도 요거보다 높고요. 요 고점을 살짝 이탈한 거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월봉상으로는 1, 2, 3 치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봉우리가 나올 때까지 결국 이 지금 45,000이 꼭지가 되든지 지난번처럼 말한 것처럼 여기서 축 날아가가지고 51,000까지 가든지 아니면 4만 이게 꼭지라면 내려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봉우리가 나와서 끝나든지 이런 식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조정 들어올까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주 기업이 많기 때문에 나스닥 계속 오르고 있죠. 나스닥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연계성을 계속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테슬라 어저께 뭐 봤었는데 테슬라 오늘도 또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완전히 날아가 버리죠. 완전히 날아가. 월봉상으로도 완전히 뚫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연장선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연장선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끝났어야 몰라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 테슬라는 더 갈 수도 있겠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해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볼 만하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얘들이 계속 나스닥을 끌어주면 국내장도 기술주가 많기 때문에 다우의 영향보다는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브로드컴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알파벳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뭐 봐서 나쁠 거 없죠. 알파벳 A 뭐 이런 정도부터 지금 계속 쭉 당겼죠. 쭉 당기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스에 10조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죠. 예산안이 지금 뭐 줄여서 통과시킨 후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 10조 추경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탄핵이 가결된 후에 약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결됐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이 약간 남아 있잖아요. 많이 남아, 내수가 좀 침체 있고 또 하나는 선장이 없는 상황이나 똑같기 때문에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조 추경이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이고요. 만약에 뭐 탄핵안이 헌재에서 통과가 되면 다음 뭐 정권에서 추경을 더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뉴스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시장에 그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 뉴스가 오늘 국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장이 1% 상승했다 밀렸죠. 지난주 토요일날 탄핵 가결되고 난 다음에 급등을 예상했던 시장의 모습이었지만 전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혀 다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회복하는지도 중요하죠. 왜냐면 어저께 윗끌림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윗끌림 만기가 시장을 망친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윗끌림 만기도 자기 수익을 위해서 시장의 방향성과 전혀 상관없는 시장의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그 외국인이나 기관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 4천억 팔았고요, 기관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기관은 뭐 일부 매도하다가 막판에 요거 사고 끝났습니다. 어쨌든 매수세는 유지를 했는데요. 연기금이 뭐 계속 사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연기금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기관은 외국인 매도했습니다. 이게 윗끌림 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면 시장 조성자들이 이 윗끌림 만기를 줄여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가든지 2주에 한 번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줄여야지, 일주일에 두 번은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시장의 방향성을 많이 혼란하게 하는데 어저께도 그거 일환이었을까? 만약에 그게 일환이었다면 오늘은 그걸 다 회복하는 하루가 돼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그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뉴스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얘기 뉴스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오일선과 20일선 골드크로스가 날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일선과 20일선 골드크로스가 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오일선이 55,120원이고요. 20일선이 55,165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양보 하나만 있으면 그냥 바로 골드크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새롭게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HBM이죠. HBM 납품 얘기. HBM3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리포트가 나옵니다. 과도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그 HBM 그 부서를 없애고 그거를 주석한 하이닉스가 지금 대박을 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HBM에 대해서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내년 매출액 HBM3의 내년 매출액이 전년비 26% 정도 증가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뭔가 답이 나야 되겠죠. 저는 맞춤형 ARM과 함께 맞춤형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뭐 반 엔비디아 맞춤형에 대한 칩에 대한 기대감, 이게 삼성전자를 키울 거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드크로스가 다시 한번 나온다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삼성전자에게서 한번 시세가 분출될 수 있겠다. 특히 이 음문을 이렇게 만들고 음문을 뚫으러 가는 이 차트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일목균형표의 상승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양봉 하나가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